오늘 그때 영어에서 맨 처음 수업이 뭐였는지 기억해요? 맨 처음에 뭐 했는지 기억하십니까? 뭐 했었죠? 응? 저는 어, 해야 하는 걸 네, 빠짐없이 다 해야 됩니다. 네. 또, 그냥 안 되는 걸 하지 말아요. 그쵸. 또, 중복되는 거 빼고. 그치. 그러니까, 자, 경우의 수를 잘 세는 방법은 첫 번째, 빠짐없이 세야 되고요. 맞죠? 두 번째, 세야 할 것과 세지 말아야 할 것을 구분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세지 말아야 할 걸 세지 말아야 되고, 정확히 얘기하면. 그러니까 왼쪽은 세야 될 걸 세야 되고, 오른쪽은 세지 말아야 될 걸 세지 말아야 되고, 의 얘기고, 세 번째, 마지막, 뭐, 중복되지 않게 세야 되고. 이것만 잘, 이 세 가지만 잘 지켜주면 돼요. 그죠? 맞아? 근데 그게 힘든 거지. 오케이? 맞나요? 그게 힘든 거지. 그래서, 우리 뭐부터 했냐면, 맵부터 잡았다고. 경우의 수 맵부터. 오케이? 가장 우리가 첫 번째 고민해야 되는 건 뭐야? 경우의 수 문제가 나왔어. 제일 먼저 뭐부터 고민했으면 좋겠다라고 했었는지 기억나요? 그래서 그렇지. 좋아. 매우 고무적인데? 어떻게 셀 것인가에 대한 생각부터 가야 된다 그랬어. 우리. 어떻게 셀 것인가 그 방법은 몇 종류가 있다 그랬지? 세 종류가 있다 그랬어요. 첫 번째, 그냥 그냥 센다. 그러니까 정확히 얘기하면 기준에 의한 분류를 합니다. 오케이? 그 기준은 이 세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오케이? 되니? 빠짐없이 다 챙길 수 있어야 되고 세지 말아야 될 것들이 빼져 있으며 뭐하는 중복되지 않는 것, 겹치지 않는 것. 됐나요? 그 기준을 잘 잡아서 분류한 다음에 셀 겁니다. 됐어요? 그 다음 두 번째는 편집 안 빼주는 그치. 그걸 뭐라 불렀죠? 그쵸. 여사건이라고 불렀어요. 내가 여사건 세지 말아야 할 사건들이야. 오케이? 그러니까 정확히 얘기하면 얘가 말하고 있는 건 전체 사건에서 여사건을 뭐 하면 빼주면 그죠? 됐나요? 그러면 내가 세야 될 것 아니냐는 거죠. 될까요? 맞습니까? 자, 이 여사건은 언제 쓴다라고 얘기했었죠? 그 사실 1번이나 2번이나 같은 얘기야. 내 시선의 차이야. 그지? 그러니까 마치 이런 거지. 다섯 개 중에 접을 두 개를 고르는 건 다섯 개 중에 편 세 개를 고르는 거랑 똑같다는 거지. 맞아? 오케이? 그러면 언제 방향을 시선을 돌리는 게 좋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세야 될 것들을 분류한 상황이랑 세지 말아야 될 것을 분류한 상황 두 개를 놓고 비교를 해본 거죠. 이쪽이 더 적다면 이쪽이 좀 더 그래서 빠를 것 같다면 그쪽으로 돌아가라는 얘기야.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이거야. 오케이? 근데 그러면 이번 상황은 그러니까 솔직히 얘기하면 절대 필수적인 방법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1번의 풀이로도 갈 수 있는데 좀 더 빨리 구하고 싶어서야. 그죠? 스피드에, 그러니까 속도에 이점이 있는 거지. 정확도나 뭐 이런 건 똑같을 거예요. 그죠? 1번이나 2번이나. 그지 않을까? 됐니? 이해가? 됐어? 자, 세 번째. 뭐도 있었죠? 이게 있었어요. 포함 배제의 원리라고 있었다고. 포함. 일단 다 세.
오케이? 다 세고 배제. 그러니까 두 종류가 있습니다. 이 우리가 배제하는 건 두 종류가 있어요. 뭐 세지 말아야 할 것을 따로 체크해서 그걸 빼준다든가 아니면 중복된 것들을 빼준다든가. 오케이? 이 중복되는 상황을 빼준다는 게 이건 우리가 이미 익히 알고 있어요. 뭐야? NA 합 B가 NA 더하기 NB 빼기 NA 교 B입니다. 라고 읽었던 게. 그치? 다 세. A 거 다 세. B 거 다 세. 근데 여기가 몇 중복됐으니까 한 번은 빼자. 라고 얘기하는 게 저거 아닐까요? 맞죠? 돼요? 됐니? 자, 비슷한 얘기로 이거 우리 한번 해보죠. 얘는 무슨 얘기인지 볼게요. x에서 y로의 함수가 있어요. 1, 2, 3, 4, 5고요. 1, 2, 3입니다. x에서 y로의 함수입니다. 됐어요? 근데 x에서 y로 함수 f, 그러니까 뭐 치역과 공역이 같은 함수의 개수죠. 되니? 치역과 공역이 같은 함수의 개수. 세볼래요, 지금? 지금 한번 해볼래요? 그러니까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현 시점에서 풀 수 있는 그냥 그래도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은 이거야. 치역과 공역이 같다는 건 1도, 2도, 3도 모두 선택을 받아라라는 얘기 아닐까? 1도 선택이 돼야 되고 2도 선택이 돼야 되고 3도 선택이 돼야 된다는 건 이렇게 어때? 일단 전체 함수의 개수는 몇 개? 3의 5승계 맞나요? 거기서 뺄 겁니다. 뭐를? 세지 말아야 했던 거 뭐? 치역이 두 개거나 치역이 한 개거나 맞아요? 됐어요? 치역이 두 개면 일단 치역이 두 개인 건 1, 2만 선택했거나 그죠? 아니면 2, 3만 선택했거나 아니면 1, 3만 선택했다는 거 아닐까? 그런 게 몇 종류야? 세 종류야, 그죠? 맞나? 그럼 1 또는 2로만 갔어. 맞아? 1 또는 2로 가는 게 몇 가지야? 2의 5승가지 아닌가? 3은 안 갔다니까. 되니? 됐어요? 근데 거기서 몇을 빼줘야 돼? 2를 빼줘야 돼. 왜? 1과 2로만 가는 2의 5승 중에는 그 중에서도 1로만 다 가거나 아니면 그 중에서도 2로만 다 가는 게 있다는 거죠. 그지? 돼요? 여기가 되십니까? 그리고 이제 치역 한 개는 여기서 세줄 거니까. 1로만 가거나 2로만 가거나 3로만 가거나 세 가지 맞죠? 그러니까 얘가 30 맞나? 그럼 90 맞나? 243에서 93을 빼줘. 300, 150. 이게 뭐야? 이번엔 뭘 한 거야? 세지 말아야 할 걸 뺀 거죠. 전체를 다 센 다음에 그러니까 다 셌잖아. 243개라고. 거기서 뺀 거죠. 세지 말아야 할 것들. 그죠? 됐나요? 되셨습니까? 자, 셋 중에 어느 방법으로 쓸지를 고민합시다, 일단. 오케이? 보통, 근데 여기가 거의 대다수예요. 한 80% 이상의 문제들은 다 1번에 속하고요. 오케이? 나머지가 이제 2번 또는 3번인데, 그지? 2번도 사실 1번과 메커니즘은 같습니다, 그지? 근데 어느 쪽을 셀 거냐? 셀 것을 셀 거냐? 세지 말아야 될 것을 셀 거냐? 둘 중에 하나로 나뉘는 거죠. 그러니까 네, 저 1번으로 엄청 선택하는데 1번으로 어떻게 왔어요? 그냥 맨 처음에 세 개 중에 아무거나 고르고 두 번째로 고르는 게 그거랑 일치하거나 불일치하거나 그렇게 봐가지고 불일치는 또 나중에 일치하거나 불일치하거나 엄청 귀찮게 갔거든요. 나는 그거 못할 것 같은데. 그거 가면 너무 가는 거 아니야? 근데 저도 1번으로 했어요. 넌 어떻게 했는데? 전 Y 네, 세 개가 있잖아요. 네. 여기에서 네. 하나가
세 개 중에서 네. x를 받는 게 네. 3, 1, 1이거나 그게 두 번째 풀인데. 2, 2, 1이거나 네. 그렇게 됐어요. 밖에 없죠. 네. 근데 그 다음 어떻게 했는데? 그다음에 그러면 3, 1, 1이면 네. 6개 중에 3개를 고르고 그치. 거기에 지금 C 개념이 들어가서 내 일부러 그 풀이를 안 한 거야. 조합을 하고 다시 해주려고. 그게 지금 네가 하는 풀이가 그 경우에서 맨 마지막에 조합이 있잖아. 그 조합의 맨 마지막에 분할과 분배라는 게 있거든. 그 개념을 쓴 거니까. 배우지도 않았는데. 아, 이런 데서 전 잠재력과 됐나요? 자, 일단 어떻게 셀 것인지를 잡고 가야 됩니다. 오케이? 그 다음 두 번째. 우리는 그 다음 고민을 하게 돼요. 직접 다 셀 것인지. 이거부터. 이게 또 포인트였죠. 합의 법칙을 써야 되는지, 곱의 법칙을 써야 되는지. 학교에서는 동시에 그치? 동시에라고 알려줬죠. 보통 그렇게 알려줘요. 근데 그 동시에라는 말이, 그때도 얘기했지만, 그 동시가 그 at the same time이 아니라서. 그러니까, 자, 이거야. 자, 그러니까 1번 또는 2번으로 갖다 치자. 오케이? 되니? 뭐 3번도 있겠지만, 어쨌거나 그럼 기준에 의한 분류를 했으면, 뭐, 첫 번째 상황, 그러니까 사건은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상황, 이게 상황들이 있었을 거 아니야? 맞니? A라는 사건과 B라는 사건이 있었을 거야. 되니? 그 A라는 사건의 경우의 수를 셌어요. B라는 사건의 경우의 수를 셌습니다. 되니? 그 두 개를 더할 것인가 곱할 것인가의 문제예요. 돼? 되니? 그것들을 결국 구한 다음에 그 경우의 수들을 각각 구한 다음에 그것들을 곱할까 더할까에 관한 얘기예요. 오케이? 자, 그래. 학교에서 뭐라고 얘기했어? 그러니까 두 사건 A, B에 대해서 A와 B가 뭐 할 수 있으면 우리 교재에도 써 있죠? 잠깐만. 동시에 뭐 하면 발생할 수 있으면 더해요, 곱해요? 곱해요. 동시에 발생할 수 없으면 더합니다. 맞나요? 학교에서 경우의 수를 어디까지 나갔어? 여기까지. 합의 법칙, 곱의 법칙까지? 헤이. 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A, B가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 일어나는 경우는 M 더하기 N입니다. 라고 써 있어요. 어느 문제집이든. 문제집에서 그냥 써놓은 거야. 내가. 따와서. 교과서 문제집 이런 데 써놓은 거야. 두 사건, 거기 보이시죠? 두 사건 A, B가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 맨 두 번째 줄. 두 사건 A, B가 일어나는 경우 수가 각각 MN이면 A 또는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는 M 더하기 N입니다. 더할 겁니다. 동시에 일어나지 않으면. 자, 근데 그 다음에 A, B가 일어나는 경우가 MN일 때 잇따라 일어나는 경우의 수는 N 곱하기 N이래요. 그러니까 저 말이야. 잇따라 일어나냐, 오케이? 잇따라 일어나는 게 아니라 동시에 일어나지 이게 무슨 얘기냐면 동시에 일어나지 않으면 더하래요. 맞나? A와 B가 동시에 일어날 수 있으면 곱이라는 거죠. 오케이? 근데 원래 보통 이렇게 써 있는데 내가 좀 옮긴 건데 이 말보다 아까 그것처럼 잇따라 일어나면 곱한다는 거. 잇따라 일어나.
자, 잇따라 일어난다는 게 얘 다음 얘가 생겨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 맞니? 그러니까 어떤 사건들에 뭐가 결정돼 있는 거야? 순서가 결정돼 있는 거야. 얘가 일어나고 그 다음 얘가 일어나고. 오케이? 선 사건과 후 사건이 있는 거야. 그럼 우리가 할 일은 첫 번째는 선 사건과 후 사건이 무엇인지부터 판단을 해야 돼. 알겠니? 됐어? 자, 만약에 얘든 상관이 없으면 내가 정해줘야 돼. 이걸 먼저 선 사건이라 하자. 그 다음 얘를 후 사건이라 하자. 오케이? 되니? 그게 크게 구분되어지지 않는다면 내가 정해서 문제를 풀 겁니다. 오케이? 되니? 이거를 나는 자, 일단 근데 이 말 때문에 되게 힘들어한다고. 동시에 일어난다,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말 때문에. 오케이? 그때도 봤던 얘기인데, 봐. 헤이. 아, 그때 얘기했던 이 얘기죠. 진짜 어느 교재나 있는 기초 문제. 서울에서 부산 갔다가 제주도를 가는데, 되니? 갈 수 있는 방법이 네 가지가 있고, 세 가지가 있었다고 칩시다. 하나는 KTX를 탔고요. 되니? 하나는 뭐가 있지? 비행기를 탔고요. 오케이? 하나는 고속버스를 탔고요. 되니? 그리고 또 뭐가 있냐? 갈 수 있는, 자가용? 택시를 탈게요. 부산까지는 모르겠는데, 전주에서 서울까지 20만 원 택시 타면. 네. 완전 싱글벙글 부자. 그 아저씨는? 그렇겠지. 그러셨겠지. 아싸, 땡 잡으셨겠지. 그날. 밤에, 새벽에 그렇게 타니까 그 가격을 부르시더라고. 20만 원. 택시. 어쩔 수 없이. 아, 정확히 얘기하면 택시가 아니었네요. 대리였네요, 그거. 네. 자, 그리고 부산에서 제주. 비행기가 있고요. 그죠? 배가 있고요. 헬리콥터가 있다. 뭐, 이렇게 갑시다. 이렇게밖에 없지 않을까? 알았어. 아니 그거 어. 그 제주도까지 그거 지하에 그 뚫는데요. 들었어. 해저 터널 이렇게 하고, 그거, 기차. 어. 일본에서는 그런 걸 많이 만들어 놨잖아, 걔네가. 어, 그런다는데. 자, 서울에서 부산을 들려서 제주를 갑니다. 오케이? 돼요? 네. 근데, 서울에서 부산을 거쳐서 제주로 가는 경우의 수는 12가지, 4 곱하기 3이야, 그지? 맞아? 왜 근데 잠깐만, 서울에서 부산 가면서 부산에서 제주 갈 수가 있나? 서울에서 부산을 가요. 동시에 부산에서 제주를 갈 수가 있어? 이건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 상황 아니야? 그렇지 않아? 근데 왜 곱하냐는 거지. 여기 써 있잖아. 동시에 일어나지 않으면 더하라면. 그렇지 않을까? 근데 왜 이건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데 더하지 않고 곱하냐는 거지. 뭐 이건 되게 기초적인 문제인데, 오케이? 좀 뭔가 장치들이 있어서 우리를 헷갈리게 만드는 문제들이 생길 거라는 거야, 내 말은. 오케이? 그럼 잠깐만. 그럼 이 기초적인 것부터 문제를 해결해야 되지 않을까? 네. 이 동시가 아니었다는 얘기 아니야? 네. 그렇지 않아? 동시라는 게 되게 애매한 센텐스라고 사실. 오케이? 자, 그래서 그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그러면 웬만하면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된다 그랬어. 수사건 A, B에 대해서 A와 B가 서로
그러니까 아마 이제 좀 가르치는 사람들은 이렇게 가르칠 거야. 서로 영향이 있으면 더하고 A와 B가 서로 영향이 없으면 곱하라고 가르칠 거야. 학교에서 혹시 이런 말 했니? 영향 있다 없다? 학교에서는 안 했니? 네. 전에 한번 배웠니? 다른 학원에서? 그러니까 이렇게 배웠니? 이렇게 배웠어? 아니면 아예 이렇게 얘기했어? 영향에 대해서 얘기했니? 그러니까 그치. 이게 없다는 게 독립적이다라고 얘기를 하거든. 얘가 종속이다라고 얘기를 하거든. 오케이? 자, 이거야. 서울에서 부산 가는 걸 종류를 고르는 것과 부산에서 제주 가는 종류를 고르는 건 서로 영향이 없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4 곱하기 3을 쓰는 건 이제 이러면 좀 합당해지죠. 오케이? 근데 한 번 더 꼬을게. 자, 조건 추가가 돼요. 한 번 이용한 이동수단은 다시 이용하지 않아. 11개. 라고 얘기를 했어. 되니? 자, 뭐가 문제가 돼? 비행기가 문제가 돼. 그치? 서울에서 만약에 부산에 갈 때 비행기를 이용했어. 그러면 부산에서 제주 갈 때 비행기를 이용하면 안 된다는 얘기잖아. 맞아? 네. 그러면 이제 여기와 여기에 경우의 수를 어떻게 해야 돼? 이제 영향이 있어, 없어? 있지. 서울에서 부산 가는데 비행기를 타냐, 안 타냐가. 부산에서 제주 갈 때, 그치. 경우의 수가 달라진다는 거지. 맞아? 서로 영향이 있으면 뭐 한대? 더한다면. 네. 그럼 이번엔 또 4 더하기 3이야? 아, 졸라 헷갈린다는 거지. 그치? 그래서 내가 뭐라고 설명했냐면, 선사건이 있고, 수사건이 있을 거야. 오케이? 되니? 네. 그러니까, 순서가 있을 거야.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어. 서로 다른 순서라면, 오케이? 연속되는 상황들이라면, 되니? 연속되는 사건이라면, 이라면, 끼리는 서로 곱할 거야. 되니? 근데 같은 순서 안에서 움직이면, 되니? 되니? 이걸 이제, 이게 레벨이 같은 거야. 오케이? 렬이 딱 같은 거야. 그 같은 열 안에서는 더하자라고 얘기를 했다고. 되니?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이걸 좀 더 구체화해서 뭐라고 얘기해 줬냐면, 순서쌍이라고 얘기했어. 오케이? 봐. 이게 이렇게 나뉘는 거야. 순서쌍이, 지금 사건이 두 개니까 순서쌍의 좌표는 두 개야. 네. 뭐, 서울에서 부산 좌표랑 부산에서 제주 좌표. 어려우면 순서쌍을 떠올려. 오케이? 같은 학렬이 어딘지를 봐. 같은 레벨이 어디였는지. 오케이? 자, 이게 서울에서 부산 갈 때 있잖아. 비행기를 타냐 안 타냐가 기의 경우의 수에 영향을 끼치지. 네. 맞아? 그러면 여기에 이걸 이제 여기가 비행기를 타냐 비행기를 안 타냐가 비행기를 타면 여기에 몇 개밖에 안 되는 여기 두 개야. 맞잖아. 네. 비행기를 안 타면 세 개가 되겠지. 네. 맞아? 근데 여기도 몇 개야? 비행기를 안 타는 게 세 개잖아. 네. 그러니까 얘랑 얘는 순서가 다르지. 네. 곱하라고. 돼? 얘는 한 가지지. 비행기 타는 게. 순서가 다르지. 순서상 위치가 다르다는 얘기야. 레벨이라는 건 저 순서상의 위치야. 내가 말하고 싶은 건. 곱하지. 맞아? 그리고 이건 지금 여기서 지금
요 순서상에서 나뉘어진 상황들이잖아. 그것끼리 더하라는 거. 알겠니? 이해가? 되니? 영향이 있다 그러기도 하고 애매하기도 그치. 영향이 없다, 영향이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 이렇게 나누라는 얘기야. 알겠니? 무슨 말인지 이해갔어? 오케이? 순서상을 만들어요. 같은 위치인지 아닌지 확인하세요. 오케이? 돼? 그때 했었으니까 오늘은 잘 풀겠다, 그지? 음. 이런 예를 들었어요. 등산로가 있습니다. A, B, C, D, E 등산로예요. 아, 수능 기출이었죠. 자, 출발 지점이 있어요. 정상까지 오르는 5가지 길이 있습니다. 됐어요? 자, 규빈이랑 철현이가 올라갑니다. 2가지 룰이 있어요. 첫 번째, 같은 길로 올라가거나 내려가지 않아요. 오케이? 동시에. 올라갈 때 같은 길로 올라가지 않고 내려갈 때 같은 길로 내려가지 않아요. 됐어요? 둘은. 두 번째, 각자 올라온 길로 내려가지 않아요. 오케이? 자, 규빈이와 철현이가, 오케이? 정상까지 찍고 올라가는, 그래서 그렇게 길을 선택하는 모든 경우의 수를 세주세요. 예.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놓자는 거야, 내 말은. 규빈 올라가고, 철현 올라가고, 오케이? 규빈 내려가고, 철현 내려가고. 돼요? 이렇게 4가지 상황이 있는 거 아닌가? 4가지 사건이 있는 거 아닐까? 네. 돼요? 자, 규빈이가 올라가 몇 가지? 5가지. 철현이 이제 몇 가지? 4가지 아니야? 규빈이가 이제 내려가는데 잘 봐. 이게 만약에 처음에 규빈이가 이렇게 올라갔어요. 됐니? 철현이가 일로 올라갔다 칩시다. 이제 규빈이가 선택을 할 거 아니야. 규빈이 일단 어디는 선택 못 돼. A는 선택 안 해. 그지? 맞아? 그러면 얘가 선택할 수 있는 건 뭐? B, C, D, E 아니야? 근데 만약에 B를 내려갔다 쳐봐. 그럼 철현이 입장에 생각해봐. 철현이는 규빈이가 내려간 곳을 가지 않지. 근데 자기가 올라온 것도 가지 않지. 근데 규빈이가 내려가는 길이 곧 내가 올라온 길이니까 그 2개가 중복됐지. 그럼 이제 고를 수 있는 게 A, C, D, E 아니냐는 거지. 네. 맞아? 근데 만약에 다시 규빈이가 C로 내려갔어. 됐어? 그럼 이제 철현이는 얘도 빼고 얘도 빼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럼 A, D, E 셋 중에만 골라야 되는 거 아닌가? 오케이? 그래. 그 영향이 있다는 게 정확히 얘기하면 D에 일어날 것들이 경우의 수가 달라지는 거야. 그게 영향이. 그러니까 저 영향이 있다 없다를 먼저 그 전에 뭐부터 봐야 되냐면 선사건과 후사건을 봐야 된다는 거야. 알겠니? 됐어요? 그 얘기야. 그래서 규빈이가 내려가는 게 철현이가 올라온 곳으로 가냐? 철현이가 올라오지 않고 나머지, 그치? 한 번도 밟히지 않는 길로 가냐? 이게 2종류 아닐까? 됐어요? 그리고 철현이가 내려올 수 있는 경우는 이제 여긴 4가지였죠. 얘는 2개 빼니까 3가지죠. 자기가 올라온 것, 규빈이가 내려온 것. 이제 같은, 자, 서로 다른 순서쌍들이잖아. 맞니? 근데 얘네 둘은 같은 순서쌍 안에서 나뉘어진 거라고. 그럼 이렇게는 더하라고. 그러니까 5 곱하기 4 곱하기 1 곱하기 4
더하기 3 곱하기 3 이렇게 들어가야 된다. 이해가? 네. 그래서 얘가 20이고 4 더하기 9, 13 됐죠. 그래서 260이죠. 이렇게 들어갑니다. 오케이? 네. 됐니? 자, 그럼 진짜 중요한 건 선사건과 후사건을 분류하는 것부터가 진짜 출발이겠다. 그지 않을까? 네. 그래야 그러니까 합의 법칙인지 고배 법칙인지를 구분을 하겠죠. 돼요? 오케이? 자, 다시. 합의 법칙과 고배 법칙을 생각했습니다. 됐니? 그럼 세 번째 우리가 그러면 사건들을 선사건, 후사건 이렇게 나눠 놓고 분류를 다 해놨어요. 됐니? 그 다음에 그 각 상황들의 경우의 수를 이제 뭘 고민해? 직접 셀 것인지, 오케이? 아니면 공식을 사용해서 셀 것인지를 고민할 거야. 됐니? 그냥 직접 세는 건 직접 세면 돼요. 근데 이제 공식은 어떤 공식을 써야 될지부터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됐니? 자, 우리가 고1 때 배우는 공식은 몇 가지? 두 가지. 오케이? 됐니? 고2 확통까지 배우면 총 몇 가지? 네 가지. 오케이? 자, 네 가지를 다 정리해 줄게요. 근데 그 공식을 사용하기 전에 공식 사용해서 공식 사용을 첫 번째 생각을 한다면 첫 번째 고민해야 되는 건 어떤 공식을 쓸까가 고민되는 게 아니라 n과 r의 구분부터 해야 된다고 했어. 오케이? 자, 그러니까 나이는 처음 들으니까 그때 했던 것들 다시 한번 기억나시죠? 편지가 5통이 있습니다. 편지가 5개가 있어요. 되니? 자, 그럼 이번에 우리는 아니까 나이를 한번 시켜볼까? 우체통이 3개가 있어. 나야. 편지가 5개고 우체통이 3개야. 되니? 자, 저 편지를 모두 우체통에 넣는 방법의 수는? 어? 뭐라고? 안 들려서. 243. 3회. 웃음. 맞아? 맞냐? 그죠? 그때 우리는 뭘로 싸웠죠? 5회 3분. 그치. 3회 우승인지 5회 3승인지를 한걸 갖고 싸웠죠. 그지? 왜 3회 우승이 맞고 5회 3승이 틀렸죠? 자, 편지를 선택해, 우체통을 선택해. 우체통을 선택하는 거야. 오케이? 정확히 얘기하면 이 안엔 누가 있어? 내가 있어. 그럼 내가 편지를 갖고 고민을 하겠지. 이 우체통에 넣을까, 이 우체통에 넣을까, 이 우체통에 넣을까. 그러니까 선택지는 몇 개인 거야? 3개인 거야. 그치? 맞아? 그리고 그럼 편지는 뭘로 생각을 해? 넣는 행위잖아. 넣는 행위가 몇 번 있는 거야? 5번 있는 거야. 그치? 돼요? 선택지를 3가지가 있고 3가지를 5번 선택하니까 3회 5승인 거야. 오케이? 아, 이제 알았다고? 그땐 이해 못했다고? 그러니까 나이 잘 돼 있네. 자, N은 뭐였어? N은 선택지야. 알겠니? R은 시행 횟수입니다. 됐니? 네. 자, 그리고 두 번째, N과 R을 구분했으면 두 번째 봐야 되는 건 어떤 공식을 쓸 것인가를 고민합시다. 네 가지가 있다고 했어요. N 파이 R이란 게 있고, NHR이란 게 있고, NPR이란 게 있고, NCR이란 게 있어요. 됐니? 얘 이름이 한국말로 중복 순열이고요. 얘가 중복 조합이고요. 됐나요? 얘가 순열이고요. 얘가 조합입니다. 오케이? 자, N 파이 R은 서로 다른
n개에서 오케이? 선택지가 n개가 있다는 거야. r개를 중복 허락하여 뽑은 거 또 뽑아도 된다는 얘기야. 되니? 배열하는 경우의 수야. 오케이? 되니? 계산법은 나중에 왜 그런지 배우겠지만 n의 r승입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이게 지금 방금 우리가 했던 우체통 문제가 이게 선택지 n, 3, r, 5였던 거지. 자, 뽑은 우체통을 동시에 그러니까 한 번 더 선택해도 돼요. 근데 편지는 서로 다른 편지이기 때문에 순서는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3의 5승이었던 거야. n의 r승, 3의 5승. 됐어요? 되겠니? 황지민 배우께서 라이브 방송을 시작하셨다고 인스타가 나한테 알려줬어. 서로 다른 n개에서 r개를 오케이? h는요. 중복 허락하여 중복 허락하여 여기가 이게 빠졌군요. 뽑아서 일단 뽑아야겠죠. 배열하는 경우의 수요. 얘는 뽑는 경우의 수입니다. 오케이? 얘는 뭘 하지 않아. 배열하진 않아. 즉 순서가 의미가 없어. 되니? 뽑기만 해. 되니? 나중에 확률과 통계를 선택하면 배우겠지만 n 플러스 r 빼기 1c r입니다. 왜 그런지 나중에 배워요. 오케이? 되니? 자, 세 번째. 순열. 서로 다른 n개에서 r개를 뽑아서 배열하는 경우죠. 되니? P는 순열은. 되니? 자, 중복 없어졌죠. 뽑아서 배열만 합니다. 이 계산법은 n팩 나누기 n-r팩이에요. 오케이? 네. 왜 그런지는 뭐 나중에 다 할 겁니다. 천천히. 오케이? NCR. 서로 다른 n개에서 r개를 뽑는 경우의 수입니다. 그게 C입니다. 됐어요? 계산법은 n팩 나누기 r팩 n-r팩이에요. 될까요? 네. 되십니까? 이렇게 네 종류가 있어요. 오케이? 자, 그래서 이렇게 보통 표를 만들어 주죠. 구분 잘하라고. 지금 나와 있는 저 네 개의 문장에서 등장하는 단어들이 중복이라는 단어와 배열이라는 단어야. 그지? 중복 허락하냐 허락하지 않냐, 배열을 허락하냐 허락하지 않냐에 따라서 Y를 쓸 건지, H를 쓸 건지, P를 쓸 건지, C를 쓸 건지를 구분하셔야 돼요. 오케이? 자, 어떤 공식을 쓸 것인가의 구분점은 뭐라고? 중복 허락하는지 안 하는지, 배열의 의미가 있는지 없는지 두 가지입니다. 알겠죠? 네. 오케이? 그래서 셀 겁니다. 되니? 그리고 또 하나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서로 다른 n개에서라고 얘기했잖아. 서로 다른 n개에서 r개를 이라고 얘기를 하잖아. 오케이? 되니? 원래는 진짜 경우의 수, 이게 확률 통계가 어려웠을 때는 여기에 추가되는 건 서로 다른 n개가 아닐 때도 등장했어요. 서로 같은 n인 거야. 같은 놈들 중에서 고르라. 그러면 이 네 가지는 다 못 씁니다. 그걸 이제 S랑 P가, 그러니까 S, N, K, P, N, K라고 해서 스털링 파티션이라고 해서 또 두 종류가 있거든. 그게 이제 분할이라고 해서 배웠는데. 오케이? 그러니까 우리가 맨 마지막의 경우에서 그 조합에서 아까 얘기했지. 분할과 분배라는 게 있다고.
그 분할이 파티션이야. 우리가 얘기를 하는 원래. 와, 이 사람들 진짜 징하다. 지금 6번째 같은데? 됐나요? 이 정도면 스팸을 해놔야겠다. 안 되겠다. 자, 이렇게 지금 경우의 수를 고민할 겁니다. 어떻게 셀 것인가를 먼저 고민할 거고요. 그 다음에 합의 법칙을 써야 되는지 곱의 법칙을 써야 되는지 사건들을 더할 건지 곱할 건지도 고민할 거고요. 그죠? 되니? 그 다음에 공식을 쓸 건지 아니면 직접 세셔도 돼요. 오케이? 직접 세는 방법도 나쁜 방법은 아닙니다. 되니? 됐어요? 네. 근데 공식을 사용한다면 어떤 공식을 언제 써야 되는지까지는 기억을 해야 된다고. 될까? 뭐가 잘못된 게 있어? 그래서 경우의 수의 첫 번째는 합의 법칙 그리고 곱의 법칙입니다. 오케이? 네. 됐나? 근데 지금 합의 법칙, 곱의 법칙을 다 하기가 힘들어서 저 얘기를 좀 한번 해볼게요. 익스텐션을 먼저 갑니다. 오늘. 그래서 수요일 때 교수님 그것만 했어? 다른 건 안 했어? 네. 아, 진짜 조금 나갔구나. 잠깐만. 네, 가볼게요. 완전순열. 기억나나? AKA 시험지 채점이라고 얘기하죠. 이렇게 할게요. 오케이? 헤이. 룰은 뭐냐면 자기가 본 시험지는 자기가 채점하지 않을 거야. 되니? 이걸 보통 이렇게 해석을 한다고. 자신이 본 시험지는 오케이? 자, 그럼 저 말은 나는 내 거를 선택할 수 없어. 그지? 됐어? 되니? 나는 나의 것에 대해서 금지를 당한 거야. 맞아요? 됐어요? 되니? 네. 한 번 더. 이걸 이렇게 보지 말고 나는 추천하고 싶은 건 이렇게 보는 길을 추천해. 각 사람이 하나씩 금지되는 것들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내 거에 금지된 거야. 그지? 규빈이 걸 금지당한 거야. 그지? 맞아? 각자 한 가지씩만 뭐가 된 거야. 금지를 당한 거야. 이게 같은 말 아니 살짝 달라. 그지? 살짝 어폐가 조금 살짝만 다르지. 어감이 살짝 좀 다른 거 맞아? 돼? 이해해? 되니? 자, 가볼게. 자, 한 명이 시험을 봤어. 되니? 한 명이 시험을 봐서 채점할 수 있는 경우의 수를 A1이라고 할게. 내가 시험을 봤다? 시험지가 있겠지. 이걸 채점을 누군가 해야 되는데 난 내 거 채점 못한다며. 그럼 시험지를 채점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0가지지. 근데요, 네, 각 사람이 하나씩 금지된 것들이 있습니다. 네. 그 이 사람의 금지된 거하고 이 사람의 금지된 것과 같은 경우가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씩만 금지당했어요. 아, 근데 그러니까 네가 말하는 건 중복되는 금지된 게 있을 수도 있지 않냐는 거잖아. 네.
근데 그게 말이 안 되는 게 사람이 예를 들어 세 명 있었다고 치자. 세 가지의 시험지가 있었다고 쳐요. 오케이? 네. 얘가 금지당했어. 얘도 얘가 금지당했어. 맞아? 그러면 이 얘기까지 해줘야겠다. 모든 시험지는 한 번씩 금지다. 이러면 완벽해 주죠. 그죠? 그럼 중복이 절대 안 되죠. 사람의 수와 시험지의 수가 똑같으니까. 되겠니? 오케이? 자, 한 사람이 채점할 수 있는 경우의 수 0가지입니다. 그죠? 두 사람이 채점할 수 있는 경우의 수. 그죠? 서로 바꾸면 되죠. 한 가지 돼요? 세 사람이 채점할 수 있는 경우의 수. 규빈이랑 철현이랑 내가 시험 봤어. 채점할 수 있는 방법의 수 몇 가지? 몇 가지? 잘 안 들려. 지금 승빈이가 뭐라고 했냐? 두 가지. 그죠? 왜? 규빈이가 철현이한테 줘요. 철현이가 나한테 줘. 내가 규빈이한테 줘. 그러니까 이렇게 돌릴 수가 있고, 반대로 규빈이가 나한테 줘. 내가 철현이한테 줘. 네. 철현이가 규빈이한테 주는. 이 방향으로 도냐, 이 방향으로 도냐. 그쵸? 네. 그 경우가 있죠. 몇 가지? 두 가지. 돼요? 오케이? 이거 궁금한데? 네 명이서 채점하는 경우에서? 어? 기억났어? 일곱 개 같아요. 나 생각하고 있는 거 맞지? 알았어. 좀 더 생각해봐. 이게 직접 한번 세볼까? 봐봐. A라는 사람, B라는 사람, C라는 사람, D라는 사람이 있었다고 칩시다. 됐어요? 됐니? 걔네들의 시험지를 스몰 A, B, C, D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럼 A가 얘 말고 다른 세 개를 선택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네. B를 갖다 칩시다. 됐어요? 네. 그러면 나뉘는 게 B는 A를 갈 수 있죠. 맞아요? 됐어요? 그러면 여기가 DC가 되죠. 네. 맞아요? 한 번 더 잘 봐. 사실 얘네 둘이 같은 얘기인데 A가 B로 갔는데 A가 B를 가졌는데 B가 A를 안 가져. C를 갖거나 D를 가져. 되니? 네. 그럼 BC였으면 뭐가 돼? DA가 되죠. 네. 맞니? 네. BD, AC가 되죠. 이렇게 몇 가지? 세 가지 맞아요? 네. 되니? 그러면 얘가 C가 와도 세 가지 아닐까? D가 와도 세 가지 아닐까? 네. 이해 가십니까? 네. 그러니까 몇 가지? 아홉 가지 맞아요? 됐어요? 네. A5는? 보글치 아픈데? 여기는 이제 2까지 붙는다는 거잖아. 네. 맞아?
일단 4의 배수는 맞을 거야. 왜? 얘가 B로 갔을 때 C, D, E 다 똑같을 테니까. B, C, D, E 넷은 똑같을 거니까, 그지? 그럼 B를 셀 거야, 그지? 네. B는 어떻게 세냐는 거죠. 이제 여기가 이렇게 나눠주는 거야. A로 갈 거냐? 그죠? 네. A를 갔냐? 아니면 마찬가지로 C, D, E 중에서 골랐냐? 돼요? 네. 이해가? 네. 돼? 그럼 봐. B랑 A랑 바꿨어? 그럼 이제 이 C, D, E만 서로 엇갈리면 되지. 네. 세 명이서 엇갈리는 게 몇 가지야? 두 가지 아니야? 네. 자, 근데 여기는 어떻게 돼? B, C였어. 이제 누구 남았어? A, D, E 남았나요? 네. 자, 여기 해볼까? 여기가 A면 ED로 가야 되죠. 맞니? 또 여기가 A가 아니라 D였으면 EA로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여기가 E였으면 AD로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여기 세 가지죠. 그렇지 않나? 네. 여기도 몇 가지겠어? 세 가지겠어. 여기도 또 세 가지인 거 아니야? 네. 그러니까 몇 가지? 11가지지. 네. 두 가지, 9가지. 맞아? 네. 곱하기 몇? 4. 몇 가지? 44가지. 돼? 네. 근데 봐. 되게 재밌는 거 알려줄게. 아, 얘랑 얘랑 더해. 1이지. 얘랑 곱해. 그럼 얘가 나와. 그죠? 네. 한 번 더. 얘랑 얘랑 더해. 3이야, 그지? 얘랑 곱해. 다음 구가 나와. 얘랑 얘랑 더해. 11이야, 그지? 네. 4랑 곱해. 다 함께 나와. 그죠? 돼요? 네. 되니? 자, 무슨 규칙이 있냐면, 다음 거는요. 다음 거는 전에 거와 전전 거를 뭐 했어, 일단? 더했어, 그지? 맞아? 그것과 얘 순서, 요 순서, 전의 순서를 곱했죠. 그죠? 네. 그럼 이렇게. 이해가십니까? 네. 됐나요? 요 규칙이 있대요. 항상. 오케이? 그래서 보통 선배들한테 어떻게 외우라고 그랬냐면, 얘랑 얘랑은 더해. 오케이? 그리고 얘랑 뭐해? 곱해. 이렇게 외우라고 시켰어. 더하고 곱하고. 되니? 네. 됐어요? 자, 근데 왜 그런지 설명해 줄게요. 왜 그런지. 네. 잘 봐. 1번 사람, 2번 사람, 3번 사람, 4번 사람 쭉쭉 해서 n번 사람, n 플러스 1번째 사람, n 플러스 2번째 사람이 있었다고 칩시다. 네. 돼요? 시험지를. 오케이? 1번 시험지를 못 받으니까 여기가 2번 시험지를 받았다 칩시다. 되니? 네. 됐어요? 나눌게. 이거야. 아까 이렇게 나눴어. 얘랑 얘랑 서로 바뀌느냐? 바뀌지 않고 나머지 걸로 가느냐로 나눴었지. 네. 자, 그럼 1번과 2번이 나누면 이제 몇 명 남았어? 1, 2번은 지들끼리 해결이 된 거잖아. 네. 1, 2번은 해결했죠. 몇 명 남았어? n명 남았지. 네. n명에서 완전 순열하는 게 a, n까지 아니냐는 거죠. 돼요? 오케이? 그리고 이걸 얘를 이렇게 읽자는 거지. 2번은 1번을 밴한 거야, 그러면. 3번은 3번을 밴한 거지. 4번은 4번을 밴한 거고. 그럼 n 플러스 1명이 다, 그치? 하나씩 밴당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여긴 an 플러스 1까지라는 거지. 이게 내가 어감이 다르다는 게, 이게. 자기가 본 시험지가 자기가 밴당한 거라고 봐도 되지만, 각자 하나씩 밴당한 게 있는 거야. 서로 다른 것들을. 그렇게 볼 수도 있다는 거지. 그럼 그렇게 본다면 이게 a n 플러스 1까지가 맞지 않냐는 거죠. 네. n 플러스 1명이 각자 하나씩 뱅당한 게 있는 게 그게 완전 순열이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얘 더하기 얘.
an 플러스 1 더하기 an 가지죠. 1번이 2번을 채점했을 때, 그지? 그리고 그런 게 몇 개 있어? n 플러스 1 가지죠. 왜? 1번이 2번 또는 3번 또는 4번 또는 n 플러스 2번까지. 이거라는 거죠. 이해 가십니까? 네. 어, 어디부터 해줘야 돼? 네. 이거요? 그러니까 지금 봐봐. 상황을 분류한 게 2번이 1번을 가지거나 2번이 1번을 가지지 않거나 둘 중에 하나라고 했잖아. 맞아요? 됐어? 그럼 여기가 2번이 1번을 안 가져. 근데 3번은 또 3번 안 가져. 4번은 또 4번 안 가져. n 플러스 2번은 n 플러스 2번 안 가져. 그지? 맞아? 됐어? 그러면 각자 한 명씩, 그러니까 한 가지씩 벤당한 게 있는 상황 아니냐는 거. 몇 명이? n 플러스 1명이. 그죠? 여기 n 플러스 1명이잖아. 1번 빼고 나머지니까. 그러니까 an 플러스 1가지였다는 거죠. 그래서 1번, 2번 갖는 경우의 수가 an 더하기 an 플러스 1이지 않냐는 거야. 될까요? 그리고 곱하기 n 플러스 1을 한다는 거죠. 오케이? 됐니? 왜 이거까지, 그러니까 왜 그런지까지 설명을 해주냐면, 문제는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뭐 당연히 기본적인 걸 나올 거고, 또 하나 이렇게 갑시다. 1번, 2번, 3번, 4번, 5번의 사람이 있었어. 농구 선수야. 1, 2, 3, 4, 5번이야. 됐어요? 유니폼에 이게 자기 그게 있었겠지. 됐니? 빨래를 했어요. 다시 옷을 찾았겠지. 옷을 막 주섬주섬 입었을 거 아니야. 5명이서. 됐니? 됐어요? 근데 1번 사람은 2번 유니폼을 입었어요. 됐니? 1번 사람이 2번 유니폼을 입었어. 그리고 나머지 모든 사람들이 다른 사람의 유니폼을 입었대요. 있는 경우의 수 세주세요. 나머지 사람들도 자기의 유니폼을 입지 않아. 오케이? 다른 사람들의 유니폼을 입어. 9가지. 그치? 왜? 이게 이렇게 나누자는 거지. 얘가 1번을 갔으면 1번이 2번 유니폼을 입었잖아. 그럼 2번이 만약에 1번 유니폼을 입었다면 3명이서 완전 수렴이. 두 가지라는 거죠. 1번 유니폼을 안 입었으면 4명이서 완전 순혈이지 않냐. 9가지라는 거죠. 그치? 그렇게 보는 눈이 키워지면 편해진다고. 이 완전 순혈. 됐어요? 오케이? 됐니? 자, 6명입니다. 됐니? 2명은 자신의 유니폼을 입고요. 4명은 다른 사람의 유니폼을 입니다. 그런 경우의 수는? 그런 경우의 수는? 음. 몇? 그렇지. 135가지. 그죠? 왜? 자, 자신의 유니폼을 입을 2명을 먼저 선택해야 되지 않을까? 네. 그게 6명 중에 2명을 뽑는 경우 아닐까? 6시 맞아? 6시가 6, 5, 2일이니까 15거든. 그리고 나머지 4명이서 완전 수련하는 거죠. 9가지. 그죠? 4명이서 완전 수련하는 거 9가지. 그죠? 15 곱하기 9. 돼요?
네. 이번에도 고백 법칙을 쓴다는 것도 이해 가시죠? 네. 그쵸? 사건, 후사건이 나뉘어져 있다는 걸 이해 가시죠? 됐나? 오케이. 자, 그러면 발전해서 어차피 나올 거니까 이 얘기까지. 예전에 한 번 했었는데. 한 번을 안 했죠. 이게 경우의 수 할 때도 했고 함수 할 때도 했었죠. F랑 F 인버스랑 같은 함수이겠어요. 네. 돼요? 되니? 자, 봐. 이게 같은 말이 뭐야? 그죠? 네. 두 번만이 자기 자신으로 가. 맞아? 네. 그럼 생각을 해보자. 1 하나밖에 없었어. 되니? 그러면 이렇게 그냥 있는 거니까 몇 가지야? 한 가지야. 그치? 맞니? 네. 1, 2, 1, 2, 1, 2면 이렇게 갈 수 있어요. 그죠? 네. 자기 자신으로. 아니면 엇갈려 가도 두 개가 엇갈려 가도 괜찮다는 거죠. 네. 돼요? 그러니까 몇 가지? 두 가지. 돼요? 세 명이면 세 가지면 원소의 개수가 됐어요? 몇이죠? 일단 다 자기 자신으로 가도 돼요. 근데 이게 두 번만에 자기 자신으로 돌아온다는 건 두 개가 엇갈리면 되겠지. 네. 하나만 자기 자신으로 가고. 근데 그 두 개가 엇갈리는 게 1, 2가 엇갈릴 수도 있지만 1, 3이 엇갈릴 수도 있고요. 이렇게 가도 되고요. 그죠? 아니면 2, 3이 엇갈려도 된다는 거죠. 맞아요? 네. 이해가? 됐어? 두 개가 엇갈린다는 게 포인트야. 그지? 두 개가 엇갈려야 돼. 그래서 몇 가지였어? 네. 네 가지. 네 명이면. 일단 다 안 엇갈리는 게 있죠. 오케이? 엇갈릴 거면 두 개가 엇갈려야 되는데 두 개만 엇갈릴 수 있어요. 맞니? 네. 그럼 그 두 개 엇갈릴 걸 고르는 경우가 6가지일걸요? 4C이거든. 네. 맞아? 네 개 중에 엇갈릴 두 개를 고르는 거. 아니면 둘 다 이렇게 두 개씩 다 엇갈릴 수 있죠. 네. 이건 몇 가지? 세 가지거든. 1, 2를 결정하면 3, 4는 자동으로 결정되잖아. 아, 네. 1, 3. 그죠? 근데 그리고 겹치는 게 생기잖아. 맞죠? 됐나요? 그러니까 1, 2가, 그러니까 1과 누가 겹치는지만, 그러니까 누가 엇갈릴지만 결정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세 가지죠. 그러니까 몇? 1 더하기 6 더하기 3. 10가지라는 거죠. 되십니까? 자, 이번엔 어떤 규칙이 있을까요? 어떤 규칙이 있을까요? A1은 1이었어, 그죠? 네. A2는 2였고요. A3는 4고요. A4는 10입니다. A5는요, 26이래. 오케이? A6는요, 76인가 봐요. 뭐냐면, 요 4는요, 얘랑 얘랑 곱한 거랑 얘를 더. 얘랑 곱한 거랑 얘랑 더래요. 네. 한 번 더. 이 10은요, 얘랑 곱한 거랑 얘랑 더해요. 오케이? 네. 얘랑 곱한 거랑 얘랑 더합니다. 되니? 자, 식으로 쓰면 am 플러스 2는요, 얘랑이라고 얘기를 하는 게 n 플러스 1 곱하기 an 더하기 am 플러스 1 이렇게 씁니다. 전항은 그냥 더하시고요. 전전항은 순서를 곱해서 다음 순서와 곱해서 더한대요. 되니? 자, 왜 그러냐면 보여줄게. 자, 1의 함수값, 2의 함수값 다 오케이? 되니?
함수값이야, 이번엔. 됐니? 잘 봐. 이번엔 되게 간단해지는 건 F1이, 그러니까 F1, F2, F3, F4, Fn, Fn 플러스 1, Fn 플러스 2 이렇게 됐잖아. F1이 1일 수 있어요, 그죠? 맞니? 1일 수 있고 1이 아닐 수 있어요, 그죠? 네. 되니? 1이 아닌 경우가 있어요, 그죠? 자, 그럼 F1은 1로 갔어? 그럼 나머지 몇 개로 요 조건을 만족시켜야 돼? n 플러스 1개로 만족시켜야 되니까 이건 됐어. 이건 될까? 한 번 더. 1로 안 갔어. F1이 1이 아니야. F1이 만약에 2였어. 그럼 F2는 무조건 어디로 가야 돼? 1로 가야 되는 거 아니야? 두 개가 엇갈려야 된다며. 맞니? 됐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가 몇 개 남아? 근데 1이 2로 가냐, 3으로 가냐, 4로 가냐 쭉쭉쭉 있잖아. 이게 몇 가지가 있어? n 플러스 1가지가 있는 거죠. 플러스 an 플러스 1. 이 뭐였다? an 플러스 2였다. 이해 가십니까? 네. 그렇지. 이거 완전 이거 저마식이야. 비나법입니다. 오케이. 네. 되십니까? 자, 내일, 자, 익스텐션 먼저 했습니다. 내일 빠르게, 아마 되게 빠르게 합의 법칙, 고배 법칙 끝낼 것 같아요. 합의 법칙, 고배 법칙 끝내고, 소멸을 들어갈 수 있을지 없을지는 내일의 저거 시작 테스트의 결과에 따라 결정될 것 같고요. 그리고 순열, 조합에서 분할과 분배까지 하면 곧 끝나니까 아마 다음 주면은 그래도 다 끝낼 수 있지 않을까 싶어. 진도는. 음. 그리고 나면 우리는 좀 빡센 것 좀 합시다. 알겠죠?